나한테 문자 보낸 거 얘기해도 돼요? 네. 오늘 그 집단 하기 전에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현님이 지난 저한테 그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내용을 얘기하면 내가 읽을까? 읽어도 돼요. 내가 읽는 게 좋아요? 얘기하는 게 좋아요? 상관없어요. 얘기해야 기억 잘 안 나. 그냥 위부터 대충 읽을게요. 네. 집단이랑 저랑 가치관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힘들고요. 자책하는 사람한테 위로가 아닌 비난을 했어야 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자책할 때 비난하면 더 상처고 더 큰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저는 제 동생이나 엄마가 자책할 때 절대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계속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나무가 아닌 리더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고 나무님이 그리고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도 하고 있을 거라고 다음 주 집단 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근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 밴드글 보셨냐고 너무 폭력적인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관심과 애정이 아니라 그냥 꼴리는 대로 마구 쏟아붓고 모욕하는 것 같다고 이게 뭘 위한 거냐고 여기서 안 나가면 인연 끊는다고 힘든 관계는 인연 끊는 패턴으로 산다고 할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는 진짜 못 견디겠다고 나무님한테도 화난다고 보냈고요. 그리고 나무님은 서영씨가 모욕을 느꼈다면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은 속상하게 생각하고 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자 하셨어요. 내가 연희한테 묻고 싶은 게 좀 집단 이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면 그러면 계속 집단에서 뭔가 함께 할 수 있을 그 마음이 있는 건지 사실은 네, 있어요. 그래? 네. 그럼 뭐 이유를 듣더라도 사실 기분이 나쁠 수는 있거든.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해도 가고 근데 제 방식도 이해를 해주고 꼭 그렇게 갈등만 완전 극한적으로 이렇게 방법만 있는 건 아닌 것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 방법도 그냥 비난만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얘기해? 네. 내가 무슨 뭐 비난을 했어요? 아니 자책하는 사람한테 비난을 하라 이런 방식으로만 했잖아요. 근데 제 방식도 있고 그 방법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무작정 처음부터 비난만 하지 말고. 내가? 네. 내가 열매님한테? 네. 비난하지 말라고? 그런 방법 비난만 하지 말라고요. 제 방법도 제가 왜 내 말을 그랬는지 나한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비난만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욕하고 이런 걸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좀 뭐죠? 그 열매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 이렇게 보내셨을 때가 핵심은 도대체 이게 뭘 위한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일단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 법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이런 고민을 했다가 이제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데 있을 텐데 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일이나 그리고 레네님이 저한테 문자 보내신 거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뭐 감정 표현하지 말고 그건 좀 이따가 집단 다시 시작할 때 하고, 지금은 좀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지 연예님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못하게 하니까 어떠세요? 좀 집단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제 열매랑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었던 거는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버티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또 이해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버텨볼 필요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때도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봄으로써 할 수 있다. 그 얘기 듣고 어땠어요? 그 얘기 듣고는 그래서 좀 해도 좋겠구나 그때는 딱 생각했어요. 아예 저는 밖에서 왜 이렇게까지 사람한테 하지?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밖에서 그냥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떠세요? 그럼 뭐 보미님은 이 집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는 거에 대한 그런 면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일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지 연습하는 거예요. 또 저는 좀 그 말이 저는 좀 더 웃긴 것 같은데 사회에서 제가 계속 느끼는 거는 저는 그렇거든요. 좀 지금 공격들이 그 배려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무례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회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열매가 제기하는 건 맞고, 저는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제기했나 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오히려 좋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래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할 만한 일은 아니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난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무님한테 뭐라 얘기했는데, 나무님이 그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무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약간 이상하긴 했어요.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야지.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일부러 집단에서 할 거고요. 일단 제가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작업들이 열미님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얘기해 보자고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미님은 이런 일은 사회에서도 있어. 근데 사회에서 네가 할 얘기를 못하니까 여기서 그걸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야.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계속 허용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 집단에서 뭔가 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에이미님, 그러니까 열미님 말고 에이미님은 네, 저는 계속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나중에 내 정말 바본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처음에는 그렇지 그러다가도 그래 내가 바본가 봐. 난 역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A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럼 A님이 어쨌든 집단을 한 몇 번 참여하셨죠? 저 9월부터 했으니까 한 30회기. 30회 그럼 30회기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퀘스천 마크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뭐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셨어요? 그런 공격 자체가 다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경우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요? 예,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 얘기 예. 그러니까 모든 공격들이 저에 대해서 모든 비판이 다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게 이제 기분 나쁘다 아니다의 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미님이나 열매님이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뿐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정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근데 이거는 좀 지나가고 아니다 이거는 싶은 느낌이 들 이해가 때가 안 가요. 저는 좀 있었어요. 예. 슈퍼님이 에이미님한테 얘기했을 때 아니 수풀림이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공격을 받았다고 특별히 느꼈다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겠는데 약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라는 그런 느낌이 이 느낌은 뭐지? 여기 약간 뭐라 그러지? 악의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것들이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좀 그래요. 뭔가 이 공격한다는 느낌이 없으면 갈등 연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공격이 나쁜 것 아니에요.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 이렇게 소심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에이미님은 예. 좀 그런 어떤 비난 근데 그게 너무 좀 악의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 정도의 그 차이가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딱 기분 나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계속 얘기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까지 딱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 좀 그랬거든요.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서 그런지 대응을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여기서 좀 연습을 하고 나가면 그런 사람한테도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공격 받는 거는 저한테 되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이후에도 계속 그런 찝찝함이 남아서 일주일 내내 기분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미님도 본미님 얘기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 이유라도 있든가 제대로 된. 근데 정도가 있고 이유가 있으면 그래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 아까 별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했잖아요. 일단 그 집단 예를 들면 에이미님이 제가 뭐 비난을 하면 모든 집단이 에이미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만 비난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그럼 다른 집단원들이 에이미님한테 어떤 위로의 손길도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비난을 하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모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좀 그렇게 막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열매한테는 좀 그게 힘들 수 있다는 건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나보다는 일단 도담의 표현이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아니 설명해줄게. 지금은 적당하지 말고. 좀 그래. 아니야, 알았어. 정도를 지켜. 알았어. 자, 잠깐 있어봐요. 좀 이따 합시다. 그래서 별님은 그 정도라는 거는 뭐 개인마다 다른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심하다 아니다의 그런 정도는. 그 열매한테는 모욕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개인마다 다른 거지. 그걸 어떻게 제한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제가 에이미한테 욕을 하면 제가 뭔가 이렇게 다른 집단원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이미님도 다른 집단한테 뭐또 욕을 받든지 아니면 동정을 받든지 위로를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집단이 운영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습을 하는 집단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건 모르겠는데 제 마음을 일단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표현해볼 수 있는 거. 네. 거기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들. 해보면 알 수 있죠. 의미는 나중에. 나중에라도. 네.
써머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고 얘기하자 좀 씨발. 파랑님, 이따 해. 파랑님, 일단 하자고 좀 이따가. 혹시 이따 얘기할 때 두 분 친지도 접촉 있으면 집단 종결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썸머님은 본인이 지금 어쨌든 집단에서 성모님도 초반에 되게 많이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잘 내보지 않던 화도 좀 내보고 어쨌든 이번에 다른 집단들 부정립 때문에 해보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게 어떻게 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하다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다 보면 뭔가 좀 변화도 생기고 그리고 아무튼 저 입장에서는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일단 경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들어야지 오히려 더 이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비난을 받을 때 그 상대의 의도나 왜 저러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크진 않았어요. 일단 해보자.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써머니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집단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 그게 뭔지 몰라도 해보니까 결국에 나한테 도움이 됐다. 이게 큰 건지 아니면 예전에도 이제 집단에 한번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단 이렇게 하면서 그래 여기는 좀 뭔가 있겠구나 이런 건지. 집단적인 것 같아요. 제가 살 방식이 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끝까지 가고 나서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런 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밴드에 글을 올릴 때 네. 이제 욕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뭐 이렇게 욕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고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또 정도가 심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로 저도 규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밴드는 뭐 글 올릴 때 뭐 욕설을 쓰지 않는다든지 그거는 이제 집단에서 얘기하고 밴드는 이제 욕을 쓰지 않는다든지 혹은 글도 뭐 딱 한 편만 딱 올린다든지 뭐 약간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 보고는 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수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네, 그게 안 되면 그냥 마구잡이로 욕이 남발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보는 다른 집단원들도 뭔가 많이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불쾌하게 되면 그거는 집단을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근데 그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리는 밴드에서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밴드에서도 그렇고 실생활에서. 여기서도? 네. 여기서도? 네, 욕을 딱. 그럼 지금 파랑님이 욕했잖아요. 네, 좀 불편해요. 그리고 열매님도 욕했어요. 열매님은 잘 못 들었어요. 제가. 시발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네, 좀 제재가 됐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제재라고까지는 그렇겠지만 뭐 그거지만 조금 들었을 때 좀 불쾌한 거는 사실이에요. 불쾌한 느낌이 탁 드는 거는. 네, 제가 그리고 불쾌하고 그다음에는 아니 당연히 불쾌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별님은 그런 거는 좀 규제, 제재 그리고 이제 열매님도 그런 게 좀 통제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좀 어느 정도 합의는 했으면 과하게는 좋겠어요. 네. 진짜 막 모욕적으로 듣기를 오늘들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에이미님도 그렇게 좀 통제나 그렇다고 나무님이 욕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만약 예를 들어 누가 하는 사람 있을 때 욕하지 마세요 그런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는 좀 합의를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또 얘기 안 해서 파랑님은 그게 웃긴 게 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았는지 고려하지 않고 비단 욕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누가 세워? 그러니까 아니 그 웃기는 얘기야. 규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고 그냥 파랑님은 집단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런 작업들이
어떤 의미에서 좀 본인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열매님이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다른 열매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너 거기서 하는 게 그게 뭐가 도움이 돼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번 상황에서는 저 생각은 안 해봤고 열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 열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도가 굉장히 지나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는 건? 어떻게든 된다는 건 보미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가면 솔직히 밴드의 글을 보고 되게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애교다. 밖에 나가면? 네. 밖에서는 실제로 신체적으로 접촉도 많고 그렇죠. 진짜 나쁜 사람 진짜 많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로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이렇게 힘들어하면 밖에 나가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 맺을 텐데 스스로 혼자가 될 텐데 고립돼서 아까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 근데 어쨌든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욕만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말을 함부로 자기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리는 게 상대방 마음 보지 않고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그게 진짜 나쁜 건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열매가 나무님이 재질을 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저도 공감해요. 그건 너무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자기가 꼴리는 대로 이렇게 자기 막 짓거리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집단에서 하지.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집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까 에이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힘든데 그걸 오로지 자기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그거를 똥을 싸새끼던가. 그러면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그거를 안고 가보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만 주고 근데 어떻게 그런 하든지. 사랑님이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밖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논리를 따지자면은 이런 경험도 밖에서도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게 일종의 좀 연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집단을 이제 힘들어서 집단을 만약에 막 극악적으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는 리더들의 잘못이다, 책임이 있다. 난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요. 어떻게 규제를 아까 그랬잖아요 에이미님한테는 그걸 어떻게 규제하냐 규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파랑님은 어떤 기준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번 케이스는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느낌이. 전 기준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고. 지금 생각해. 만약에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화난 거는 좀 일단 내려놓고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나한테든지 뭐 누구한테든지 그럼 만약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걸 잡기가 힘들죠. 제가 봤을 때. 사람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분노가 올라오고 모욕적이라고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그 부분이 다를 텐데 그걸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밴드에 쓰더라도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면은 그걸 멈춰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서로 근데 그걸 상대방을 만약에 짜내는 거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쓰면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면은 이제 멈춰 본인이 이제 스탑하겠지만 그걸 모를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리더들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밴드에서 아니면 사적으로 연락을 하던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쓰지 말아라 다른 얘기는 좀 집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가. 그럼 그 기준이 뭐냐고 그거는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알면은 그거를 접할 리더가 그 상처를 주는 사람한테 갈등 겪고 있는 상대방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어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것도 어렵다. 근데 그 반대편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규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을 더 못하게 되잖아요. 그냥 그 상대방이 너무 진짜 힘들다, 진짜 이거 못하겠다 이 정도로 했으면은 그 리더가 그러니까 가서 나는 잠깐 끝까지 말해. 어. 리더가 가서 이제 다 집단에서 얘기하자. 그 밴드 글이라도 공지라도 올려서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지를 하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뭐 방법이 있어. 나는 별의 의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밴드에서 밴드에서는 욕을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욕 욕이 말고도 문제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욕 말고도 문제가. 다른 말로 충분히 모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욕이 들어가면 그 모욕감이 난 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솔직히 나도 비판이나 비난, 모욕, 조롱 이런 거 난 모르겠어.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내가 느껴지는, 이거 무책임할 수 있는데 일단 느껴지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일단 말하고 뭐 그게 되게 비난으로 느껴지고 되게 모욕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되게 버티기 힘들다고는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이 알잖아요. 그거 거기서 받는 상처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냥 진짜 못 견디겠다 싶으면 이제 집단에서 하자고 그냥 그것만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리더가? 네. 그럼 이제 집단원 연락하는 거예요? 리더님 공지 좀 올려주세요라고. 아니 진짜 힘들어요. 네 그렇게라도 이제 집단에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공지를 올리는 거를 네. 하는 거는 리더가 알아서 아니면 누군가 리더한테 리더가 해도 되고 자기가 이제 뭐 이제 집단 가서 얘기하자고 전체적으로 글 올려도 되고. 차라리 이게 쉽겠죠. 리더한테 부탁을 하는 게. 근데 부탁을 했어. 그런데 뭐 집단의 원칙이 모두가 리더 말을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열매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모두 집단에서 얘기를 합시다면 열매님은 오케이 할 텐데 이제 다른 누군가가 나무 이 새끼 네가 뭔데 깝치지 말라고 너 입 닥치라고 이렇게 계속 막 올려 그러면 그럼 어쩔 수 없죠. 집단에서 얘기하겠죠. 그럼 그걸 올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한번 공지가 가면 생각은 하겠죠. 상대방이 진짜 힘들어서 올렸구나.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직접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든지 몰라 하니까. 그럼 리더가 말하면 뭐 보증수표가 생기는 건가? 힘들면 아니, 진짜 힘들다. 진짜 그만두고. 근데 만약에 싶다. 내가 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서 계속 비난의 글을 올리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규제를 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마땅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집단의 규칙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페널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규제를 하자. 뭐 규제를 했어. 너 욕하지 마. 글 올리지 마. 근데 글을 올렸어. 그럼 사실은 아무런 페널티가 없으면 안 지켜지지. 그쵸.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제 처음 집단 왔을 때 존칭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집단에서? 저는 반말을 쓰는 것보다는 존칭을 한다. 네네. 그렇게 제가 처음에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에 다 반말을 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그것도 뭐지? 그래요. 예, 그거는 아닌 것 닉네임 같아요. 말하잖아요. 썸머, 아니, 썸머님. 닉네임 말하는데 야라고 안 하잖아요. 야라고도 하던데. 아, 하라고? 아니 근데- 반말하고 맞아. 막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 원칙은 그쵸. 그거였어요. 이제 존칭을 취하는 원칙이라고 거. 그래요. 원칙은 그런데 그 원칙을 어겼을 때 페널티가 없으니까 예. 사실은 계속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욕 나중에는 점점 욕까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볼 그러면은 때 A님은- 강도는 점점 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님은 예. 그런 계속 규칙을- 개혁 없으면. 만약에 존칭을 쓰도 그걸 서약서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센터나 해외센터 집단 중에서 반말 집단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는 서약서 자체에 이제 존칭을 쓰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는 존칭을 쓰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페널티. 그거는 페널티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당연히 여기 승낙하신 분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저는 절대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건 좋죠. 근데 안 지켰을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파랑님이 썸머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립자 붙이는 거 아주 초반에 그랬죠. 좀 어색하다. 자기는 그냥 닉네임만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 내가 페널티가 없으니까 림자 안 붙이면 쫓아낼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또 이제 파랑이 둘이 친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별님도 또 림자 안 붙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림자 붙이는 사람은 여미님도 안 붙여 림자, 보미님도 이제 안 붙이고 동아배님이랑 나 저도
붙여요. 그래 애인이 정도만 붙이고 나머지는 안 붙이니까 사실은 페널티가 없으면 규칙을 세우는 건 별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아 왜 다 반말 쓰지 그런 느낌이 근데 좀 들어요. 수칙에 그냥 님을 무조건 붙여야 닉을 되는 거예요. 쓰고 존칭을 하자. 그러니까 아, 닉을 쓰고. 뭐죠? 그 있어요. 그냥 닉네임만 부르면 안 돼요. 뭐 파랑 뭐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 아니 그게 거기 수칙에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닉네임만 딱 부르는 거예요. 네. 없었어요. 닉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음. 그게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도 사실은 반말이 아니라 우리가 좀 경어를 쓰면 사실은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안 드러내서 다른 집단에서는 반말 써요. 근데 실제로 집단 상담 중에 그렇게 반말 쓰는 집단들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나이 상관없이. 그래서 야 너 막 하면서 하기도 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규칙을 정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것이 페널티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도마비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하는 얘기? 저도 아까 처음에 고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갈등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열매님이 좀 나무님한테 좀 화가 나는 게 약간 이해가 됐거든요. 너무 좀 무책임하게 오히려 방치하는 것 같아 나무님이 좀 어느 정도 좀 아까 여기서 좀 제재가 좀 어렵다고 나왔지만 그래서 그걸 좀 열매님 좀 마음이 좀 그래도 좀 안전대가 될 수 있게 리더님이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지금 그런 역할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좀 저도 나무님한테 좀 불만이라고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추상적이긴 한데 열매님이 그래도 여기서 아무리 좀 큰 비난을 받아도 좀 정서적으로 좀 지지될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열매님이 인간적으로 싫지 않아요. 대신 말 없고 되게 관심 없어 보이는 모습이 정말 싫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제가 집단에서 만약에 이런 지금 열매처럼 몰리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피드백하는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지지를 해줬더니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드백으로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열매님이 저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가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저 아무한테나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하지 않아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아듣지는 않죠. 내가 먼저 오늘님 사실 이제 지난주에 처음 오긴 했지만 지난주에 얘기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 얘기를 좀 하는 거는 본인도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구나 라고 해서 아마 조만간 오늘님한테도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처음 오신 분들한테 아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는 아마 한다면은 열매님은 보미님한테 파랑님한테 하겠죠. 이렇게 말이 길어 말 좀 짧게 라고. 사실은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튼 고마위님도 여기서 연습을 하는 게 파랑님이나 보미님이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밖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은 연습은 된다 이렇게 동의는 하는데 네. 근데 마찬가지로 좀 정도가 이번에는 좀 지나치지 않나. 이번에 누구 썸머님? 네,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열매님은? 제가 그냥 생각이 정리가 뭐 어떤 게 좀 하는 일은 이해가 가요. 가고 좀 괜찮고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가요.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 올라올 테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간다는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매님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오히려 차단한 것은 나한테 더 이상 이제 관심 끊어 그렇게 느껴져요. 더 이상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마 그렇게. 이해는 가요라는 말은 되게 전혀 이해가 안 말은 되거든요. 계속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 열매님이 같이 하지 말라고 누구도 열매님이 쫓아내자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스스로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자꾸 이해는 가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또 뭐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몰라요. 네, 뭐 근데 저한테 너무 이거 지나치다고 이거 진짜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그런 것까지 다 막자 그건 아니지만 이거는 너무 도가 지나치다 싶은 것이 개인한테 모욕적인 게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당사자가 옐로우 카드 같은 거를 누군가한테 준다든가 옐로 카드를 줬어요. 네. 그럼 옐로 카드를 2장 받았으면 뭐 예를 들면 그 옐로우 카드를 뭐 2장이나 3장을 받으면은 뭐 되죠. 퇴장? 옐로 카드를 준 주체가 누구예요? 그 모욕을 받은 당사자가 그런 그럼 것들은 그거-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너무 심한가요? 그거는 진짜 그러면 상처받은 그게 남발이 될 수 있어. 남발이 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막 원한이 있어서 원한이 네. 있어서. 그래서 계속 줘. A님 지금 즐거우세요? 아니요.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어떤 아. 감정이시지? 막 열미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너 힘든 거 잘 전달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무 막 환하게 이렇게 웃고 계시니까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데 어떤 마음이세요? 그 옐로 카드 생각이 조금 웃기기는 한데 조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에이민이 웃는 거 보면서 되게 소름 돋아요. 놀러 오셨어요? 왜 웃으면 안 돼요? 아니 누구 웃지 말라는 거 아닌데 소름 돋는다고요. 놀러 오셨냐고.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웃는 게 왜 소름 돋죠? 이렇게 상황이 지금 열매님이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그 감정을 보고 있는데 예민님이 그렇게 갑자기 재밌게 그러니까 앞에서의 표정이랑 갑자기 확 달라지니까 그게 좀 소름 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예를 들어 웃겼는데. 웃겼어. 나. 그럼 어쨌든 열매님이 좀 궁금해서 이렇게 했던 얘기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도 있으세요? 집단이 버텨봤으면 좋겠어. 버텨봤으면 좋겠어. 그냥 버텨봤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나쁜 사람만 있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게 근데 아니야. 파랑님은 거의 나쁜 사람이 많다라는 식으로 좀 몰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직장생활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설도 어느 정도 직장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괜찮은 사람도 충분히 많고 그런데 근데 너무 집단 아니랑 밖이랑 밖은 완전 사악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불편했고요. 그냥 만약에 만난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응. 뭐 대응을 그냥- 못했대.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이렇게 대응을 못하고 그러면은 안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여기서 집단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고 오셨다는 얘기. 보면은 나 너를 위해서니까 뭐 받아들여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배우님이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버틴다는 게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고 있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배우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은 족가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 만약 그 사람이 그걸 못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 파랑님이 열매님 지지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또 이렇게 뭐 과하다 이런 상황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해자, 피해자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게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그거를 상대방을 위해서만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가 정말로 그런 감이 떨어져. 그럼 여기서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런 거를 자기가 선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의미는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 얘기한 거 가지고 좀 정리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에 했던 얘기는 제가 지금 8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저도 계속 고민이 돼요.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엘리님은 어쨌든 일방적으로 등 돌리지 않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사실 제가 그냥 주중에 한번 오라 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다가 좀 모두가 같이 좀 얘기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집단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열매님이 그 감정을 좀 마음속에 가지고 와서 좀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본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수치감을 모욕감을 느꼈는지 꼭 욕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좀 표현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집단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은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규칙이 무너졌을 때 그게 없다면 지금 존칭 쓰는 것부터도 잘 안 지켜지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여러분이 뭐 리더가 좀 무책임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집단 아주 초반에 했을 때는 진짜 개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 목소리를 많이 내니까 같이 집단하는 분들이 그 목소리 내는 걸 연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열매님이 힘들어할 때 파랑님이 적극적으로 뭐 그게 열매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던 상관없이 그냥 파랑님이 적극적으로 뭔가 파랑님들 이제 화나는 감정들을 얘기해 주니까, 근데 오히려 만약에 변희님이나 성민이 올렸을 때 뭐 두 분은 그렇게 하면 정말 화나되셔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고 했다면 사실 어쩌면 파랑님이 그 목소리를 못 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썸머님이 얘기한 것처럼 썸머님이나 별님이 어떤 올렸던 글 저도 이제 문자 넣고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열매님이 모욕감을 느꼈던 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썸머님이나 별님도 아니라 집단하면서 이 억눌렸던 감정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그게 얼마나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자꾸만 그거를 제지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역시 입 다치고 사는 게 좋구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을 때는 하나의 규칙으로 받아들이는데, 당사자들의 공격적인 표현을 듣고 상대방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으면 아까 썸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경계가 정확히 생기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또 이렇게 힘들어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속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여러분 만약에 집단하다 너무 힘드시다면 저한테 연락해서 따로 만나자 하면 만날게요. 대신 이게 이제 공개 집단이니까 그 부분도 좀 공개를 하는 거는 양해를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여기에 물론 이제 만약에 저도 직접 이렇게 있는데 썸머님 말이나 별님 말이 심했다. 그럼 나도 할 얘기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래 더해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더해라고 했다면 열매님이 어쨌든 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좀 내봐라, 연습을 해봐라, 그런 의미인 거지. 하지만 좀 앞으로는 너무 힘드시면 여러분 주중에 시간 내서 오면 같이 좀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리더로서 응원할게요. 어때요? 지금 좀 더 하실 얘기가 없으면 할 얘기들 합시다. 궁금한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게 뭐야? 말했잖아. 뭐 내가 또 모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무슨 부분? 그거는 천천히 말하면서 말해줄게.
천천히 대화하면서 말해줄게. 지금 말해보래. 아 지금 딱히 생각 안 나는데 너 갑자기 말해가지고 열매가 갑자기 말해가지고 있어 많아 걱정 마 말하려고. 말해줄게. 근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그 도덕적이라는 말에 많이 화가 났던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열매님을 들렸어요? 저거 부도덕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들렸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으로서의 그런 예의가 없는 사람? 그렇게 들리고 그냥 되게 부정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기분 나쁠 수는 있지. 근데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까지 비난받아야 될 일이야?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화나요. 그 단어를 왜 쓰지? 도덕적? 도덕적? 지가 뭔데 도덕적? 또 말해보라고 들어보게. 그렇게 얼렁뚱땅 애매하게 모순적이야. 말해줄게. 말해준다고 기다려보라고. 왜 기다리지 못해? 내가 말해준다고 했잖아. 댓글에서도 지금 바로 말해야 돼. 싫어. 지금 말하기 싫어. 이유도 애매한 게. 말하기 싫은 게 아니라 생각이 잘 안 나죠. 그거 별로 의미 없이 쓴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하지 말라고. 그냥 모순적이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네. 일단 모순적이고 그런 부분은 인간 나한테 대 인간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냥 말해보라고 그거를. 얼마나 내가 부도덕한지 보게. 알겠어. 지금 얘기해보래요? 지금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니는 생각도 없이 그냥 애매하게 말하는 거라고. 비난을 하는 거라고. 내가 이유도 없으니까 억울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히려 다행이지 않아요? 그럼 더 다행인데 화나는데요? 하는 표현은 쟤는 왜 그냥 비난하려고 비난하지? 그러니까 내 말은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는 나는데 나는 그 부도덕한 말을 너무 열매님이 자기 걸로 갖고 와서 그거에 너무 압박감을 크게 느끼지 않나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뭐 몇 번 얘기했듯이 좀 모순적이다. 네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데 그냥 이제는 그럼 그냥 쟤는 저런 애구나 그냥 미워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근데 미워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미워하는 거 자체가 별로 좋은 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내가 도덕적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비난해봐. 그럼 도덕적 빼고 들어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나는 갑자기 말 못해. 뭔가 말이 나와야지 그때 비로소 하지. 갑자기 비난해봐 욕해봐 이러면 너 욕할 수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열매님도 없잖아. 별님의 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되게 황당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항상 황당해요. 뭐지? 뭐가 황당한데? 그냥 그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가 문자로 막 뭐 히히거리면서 엄청 착하게 말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극딜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그 간격이 내가 안 된다고. 문자로도 비난해야 돼? 아니, 밖에서 거기서도 너한테 좀 비난해야 돼? 집 안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 똑같이. 밖에서 잘하는 척하지 말고, 착한 척하지 말고. 아이메시지를 해보세요. 유메시지 하지 말고. 나는 너가 그렇게 밖이랑 안이랑 다르게 행동할 때마다 내가 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서워. 밖에서 차라리 착한 척을 하지 말던가. 착한 척 하는 거 아닌데? 네 말투를 봐. 아이메시지 해봐요. 열매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말. 그거는 착한 척이라기보다 나는 착한 척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열매를 내가 좋아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비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뒤에 뭐 키키를 붙든 히히를 붙든 좋게 넘어가려는 거고
그럼 너랑 계속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근데 집단 안에서는 그래도 집단 안에서는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너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 내 안에. 밖에서도 좀 해줘. 무서워. 그럼 그렇게 좀 들어가요. 예전부터 그러면 좀 그런 것들을 표현을 몇 번 해주든가. 했잖아. 세 번이나 했잖아. 잠깐 얘기 좀 들어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뭐 밖에서도 비난해달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내가 봤을 때 난 열매가 좀 모순적이라는 부분을 나는 말을 했어. 뭐 비난은 아니지만 뭐 너는 뭐 열매는 뭐 우리 뭐 통화 오래 했을 때 뭐 수녀나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위선적 뭐 모순적이다.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너가 열매가 더 불편하다는 부분들도 나도 최대한 계속 언급을 하면서 말하려고 했어. 입 닥치고 있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미 벨님도 밖에서 어느 정도 표현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좀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집단 밖에서 그렇게 너한테 지금 하는 것처럼 비난을 그러면 아니 좀 열매가 나를 바로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떠날 거를 명명백백히 아는데. 뭐라고요? 아니 서운한 거가 있거나 화난 게 있으면은 조금씩이라도 얘기해주면 되지. 하나도 화 안 났다고 그러고 너 거의 그랬어 초반에. 그래.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러는 게 어떻게 생겨져요? 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되게 제가 보기엔 되게 밀선적이에요. 여기서는 얘기 먼저 하고. 여기서는 센 척하는 것 같고 나를 누르려고 하는 것 같고 밖에서 나한테 엄청 잘하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 그 생각 들어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를 누르려고 하지? 자기 자존심 밖에서 상처받은 거 여기서 나한테 다 화풀이 하나? 근데 나 궁금한 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밖에서 이래. 밖에서 얼마 문자 그리고 저번 오는 주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내고는 안 했죠 당연히. 화내고는 안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3번 넘게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집단에서는 계속 이렇게 좀 네.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집단에서 열매한테 비난했던 거는 저번 주 말고 그렇게 아니 나 계속 건데. 내가 느꼈다고 말했고 너도 이해했다고 그랬잖아 저번에.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고 네가 말했잖아 나한테.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나는 너가 집단에서 나를 누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그래서 나 그거에 대해서 걸으면서 나도 해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래, 알아들었다며.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다며. 그래. 근데 이렇게 난 그렇게 갑자기 느껴진다고. 너무 이렇게 계속 갑자기 화를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또 화를 내냐고. 지금 너 그때 약간 안 이해한다고 했었잖아. 내가 모순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너 또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몇 번 말했는데 또 지금 그러니까. 말했잖아. 이해 안 가? 뭐가 이해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적으로 하기. 만약에 뭐가 모순적인데? 진짜 무슨 짝이라. 만약에 집단 밖에는 아니라 모순적인 거 말했잖아. 진짜 무슨 짝. 그러니까 내가 집단 안에서는 내 감정 표현하고 집단 밖에서는 너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한 거라고. 그래 난 그게 무섭다고. 그래. 싫다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다니까 내가 말하려고 해도 나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무서운 거 뭐 어떡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안 할게. 응, 하지 마.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저기도 모순적이야. 그래. 열매 너 밖에서 안에서 너 똑같은 거 같아? 네가 잘하니까 내가 그렇게 아니 해야지. 똑같냐고. 너도 좋게 다 말하고 집단 안에서는 나 비난하고 이러잖아. 지금 화내는 거. 네가 비난하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이제 내가 비난하면 너 비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관심 없어. 그 너 나를 왜 만났어? 그때 관심 없었으니까. 지금 그때니? 좀 애들 같다는 느낌이. 애들이에요. 아 근데 왜 웃어요 자꾸만. 아니요 웃겼어요. 아니 애들 같겠냐 부부싸움 이렇게 안 하지? 이거 되게 근데 나 지금 갑자기 불쾌하다. 저도 불쾌해요. 웃어요? 재롱잔치 같아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웃는지 얘기 안 해주면 되게 화날 것 같아요. 예민님. 맨 처음에 막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둘의 감정을 이해해 보려고 막 들었는데 나중에는 좀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텐데 애니님 그때 이제 스프링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청소년 애들 얘기하는데 그게 애니 입장에서 좀 약간은 좀 당황스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웃으시면 진짜 애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욕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사람은요 저 나쁜 개새끼하고 뒤돌면 되는데 날 보고 내가 열받는 거 보고 웃는 사람한테는요 화도 못 내고 되게 상처받아요.
지금 되게 좀 혼자만 웃으시는 거 알죠?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잠깐 웃는 건 괜찮은데 계속 웃으시니까 몇십 초 동안 웃으시니까 좀 되게 당황스럽고 뭔가 이상했어요. 옆에서 계속 웃으니까 나 화가 죽겠는데. 별님, 열매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되게 속상하고 좌절되고 자존심 상할 만큼 좀 내려놓고 열매님 입장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돼요? 이해가 되지만 나도 화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근데 나도 내가 모순적이라는 거를 그런 부분에서 모순적이라는 걸 알아요. 열매님도 그냥 화나는 마음 내려놓고 별님 이해가 안 돼요? 가요 이해가. 그 집단 밖에서 내 열매한테 비난하는 거 너무 어려워. 나 집단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집단 밖에서 열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잘 못 말해.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가능 부정적으로. 나 집단 초반에도 말 많이 안 했어요. 반응이 믿어주지. 근데 집단에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내 감정이고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님 지금 멜빈님 마음 이해된다면 사실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분명하게 좀 본인이 계속 나중에 크게 후회라든지 일관되게 좀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혼란스러운 모습에 대해 얘기했을 때 열매가 아 그래 알았어 그랬구나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열매님도 사실은 그 상황에서 아 너 그랬어? 그래 뭐 이해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별님 입장에서는 얘가 날 이해해줬으니까 내가 좀 못했던 부분이 제로가 됐구나 없어졌구나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그때 나 이해한 대로 지금 또 왜 그래? 그게 네가 더 이상하지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열매님도 기본으로 쉽게 져주고 이해해주잖아. 다시는 안 그럴 줄 알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같으면요 이해 안 해주고 나 너 이해 못했으니까 너 진짜 재수없고 짜증난다. 그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나 남이 말한 것처럼 100% 이해한 줄 알고. 근데 100% 이해. 내가 싫은 감정을 말해서 너가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어. 그냥 모순적으로는 안 하겠다. 아니, 이제 내가 이 행동을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걸 아니까 이제 너는 안 하겠다. 일관되게 하겠다. 나는 근데 너의 행동 난 이해했고 이제 그냥 다시 관계를 할 생각이 그냥 잘 지낼 생각이 있다. 그 수준의 이해지 그 행동을 또 하면 이해한다 이 뜻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나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너한테 계속 호감이 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거 내가 상처 안 받진 않아. 네 그래 안 호감을 받게 줘야지. 하면서 내가 호감을 계속 어필하고 싶은데 나도 진짜 그 방법 찾고 싶었고. 근데 말 끊어도 괜찮아요? 근데 호감을 표시한다고 여기서는 잘해주고 또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해주고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소름 끼쳐. 근데 저는 집단 안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열매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있잖아요. 호감 표시를 하면서 같이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밖에서도. 호감하면서 같이 뭔가 비판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호감이랑 그 부정적 감정을 합쳐버려. 그래서 중간을 좀 잡아봐요. 두 가지 마음이 본인도 따로따로 노니까 지금 본인이 얘기했듯이 열린이 얘기했듯이 되게 잘해줘 되게 잘해주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하면은 되게 정말 뭐 소름 끼칠 것 같기도 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애인데 저한테 저런 모습이 있어. 그러면은 에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든지 그래 내가 쟤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이것도 이해해주자. 어때요? 얘기 들으니까? 뭔가 열매 마음을 돌리려면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뭔가 좋게 말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조정하고 싶죠. 무슨 말이에요? 조정해. 제 마음을 돌리려면
열매한테는 그랬죠. 되게 나쁜 마음이야.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누구도 조종할 수 없어. 그건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 좋게 해준다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나는 이제 마음이 접혔잖아. 그러니까 열매는 마음이 접혔잖아. 근데 배려받는 느낌이 아닐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부담으로 부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부담, 소름 끼치는 거, 상황이 너무 싫을 것 같고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거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몇 주 동안 내가 참여하면서 별이 열매한테 계속 뭔가 이제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되게 불편했어. 분명히 안 그렇게 느낄 것 같기도 한데 불만도 있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표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얘기지만 집단 안에서는 이렇게 비난하고 밖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그거 만약에 내가 다 한다면 진짜 소름 끼치고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 파랑님 웃으면서 이렇게 조정하려는 사람 이렇게 곁에 있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웃으면서 조종하려는 사람이 그렇죠. 곁에 있으면 네. 그 질문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니까 저도 밖에서 좀 이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저처럼요? 별님처럼?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들이 네,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해주면 너 잘해주겠지 해서 잘해주는 거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네.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왜요? 내가 잘 지내고 싶으니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청 부담될 것 같다.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나 별님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왜? 별님이 용기 있게 또 집단에서 함께 하니까 참 다행이지. 별님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니 상대방이 노 하면은 그만하죠. 근데 처음에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응? 그러니까 내 이제 들어봐. 응? 그거는 본인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약하니까 포기가 되는 거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큰데 제가 내 말을 안 듣잖아요. 응. 그래서 그게 별님은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별님이 만약에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드러내고 피드백을 받으면 돼 있었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갖고 싶을 때는 정말 엄청 잘해줘. 그래서 이 결혼을 성공을 했지.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여자의 효용 가치가 다르게 변해요. 나를 서포트하는 걸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얘가 나한테 잘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때 보통 남자들이 쓰는 게 폭력이에요. 여배님 같은 사람이 이제 엄마가 되면은 애를 계속 조종을 하지. 애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본인한테 그거 되게 나쁜 생각이야. 인본주의라며.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겪었던 상황 중에 계속 저를 좋아한다고 계속 그만 나는 너 진짜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 안 했어요. 나는 행동으로 표현했지. 본 척도 안 하고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나한테 막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했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너무 무서워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토커구나. 너무 소름 끼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이게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약간 오버랩이 됐어.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물건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싶어. 그럼 이 물건이 내 손에 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 물건은 꼭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내 감정도 있지만 이 사람 감정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면 감사한 일이야. 행복한 거. 전 잡아줄 때까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 감정을 봐야 돼. 그 사람 감정을 봤는데 그 사람이 싫대.
그러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바로 물러서는 것도 아니지만 좀 더 표현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싫대. 그러면서 정말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공포의 눈빛이고 무서움의 눈빛이라면 내 사랑이 그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물러서 해야지. 근데 저는 열매가 저를 공포적인 눈빛으로 보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엔. 언제까지? 지난주까지? 그냥 뭐 이렇게 딱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집단원으로 같이 지내자는 그런 거가 있어서 그냥. 근데 정말 열매가 나에 대해 좀 진짜 혐오스럽고 좀 공포스럽고 이런 것들을 진짜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다면 좀 이제 진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열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계속 어필을 했었잖아. 그냥 이렇게 좋다고. 근데 열매한테 나한테 마음이 없다 그랬잖아.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딱 없어졌는지 그거를 들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계속 너한테 호감이 갈 것 같고 호감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반응한 것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능성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별님은? 아니 만지는 마음 접었다고 그러지 않았어? 저번 주부터 표현은 계속 했어요. 근데? 표현은 했는데 이렇게 경하게 표현은 하진 않았고. 넌 진짜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응? 나는 진짜 많이 말했다 생각해. 그래 맞아. 그냥 마음이 없다고 말을 많이 했잖아.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난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야. 혐오까지 해야 돼? 어? 혐오하거나 막 싫거나 이러지 그러면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꼭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이성으로 만날 마음이 없다 아니 말해. 근데 궁금한 게 열매님 그 말을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상처될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오히려 이런 애매한 태도가 별님한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야. 차라리 나 진짜 너 아니야, 진짜 아니야 막 그러면서 아예 뭐 쓰레기를 보듯이 하는 게 차라리 그 사람이 상처를 덜 받아.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열매님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사실은 열매님 마음처럼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별님한테 계속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낼 때는 분명히 화내고 소리를 때는 소리도 질러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도 깜짝 놀라요. 한편은 별님 분명히 계속 표현했어요. 근데 열매님이 그런 나쁜 말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본인이 와닿게 표현 안 했지만 나도 계속 확실하게 마음 없구나.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은 몇 주 전부터 마음이 없다. 파랑하고 나한테 마음이 없다. 그때 본인이 이거 책상 찰 때부터 그랬어. 근데 이제 본인은 억울하겠지. 그게 본인 스타일은 아닌데, 그쵸?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렇게 이제 억울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거는 본인 입장인 거고, 연인 입장은 그때 완전히 아닌 거였어. 그래서 그거를 더 들어보고 싶어. 나한테 마음이 없고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없다고 한 그 사건이 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뭐였는지, 왜 나한테 그렇게 감정이 확 끊어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진짜. 이해가 맞아. 나는 내 이성 친구가 극단적인 사람은 절대 두고 싶지 않아. 가까이. 그래서 난 그 뒤로는 그냥 아는 사이로만 지내겠다고 딱 생각을 했어. 그게 뭐 너가 평소에 안 그러든 뭐든 간에 좀 난 그때부터는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모습이 또 나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도 또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럼 그게 커요? 아니면은 그 이후로 계속 별님이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너무 강하게 있어서 밖에서는 잘해주는 마음을 표현하고 주변에서는 마음 화내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게 연장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근데 주변에서 그럼 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궁금하네. 밖이랑 그
그렇게 엄청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착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착하게 아예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짜증날 땐 짜증나게 하고 욕할 땐 욕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니 하는데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렇게 착해? 진짜 착해요. 웃겼어.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착한 척을 하는구만. 이거를 좀 하여튼 나쁜 그것도 최대한 돌려서 말해요. 좀 돌려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나 밖에 나가서 엄청 그렇게 착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열매한테는 나도 그게 좀 나도 이상할 정도로 그런 게 있어 진짜. 그래서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정말 싫대. 모두 앞에서 얘기했어. 근데 그 마음이 되게 무거워져.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마음이 탁 접혔다고 들었을 때 난 전혀 몰랐거든. 난 물론 나를 되게 혐오하는 건 알았지만 또 다른 내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건데, 왜냐면 나랑 너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뭐 가치관이나 공감대 이런 것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사실은 그래서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슷해. 사실 내가 보기에도 너무 비슷해. 둘 다 서로 싫으면서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좀 약간 둘 다 비현실적이고, 세상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파랑님이랑 본인이 했던 얘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사실 파랑님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진 않았어.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비슷하다 둘이. 세상에 진짜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되게 비슷해.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안 맞는 거야. 본인도 되게 극단적이에요. 되게 혼란스럽게. 아까 나보고 웃었잖아요, 밖에서. 나는 좀 미안해서 웃은 거거든. 민망해서. 맞네? 힘들었어. 그 나도 순간 나한테 막 문자 보내고 너무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날 보고 웃으니까 괜찮아졌나? 이게 안 해도 되나? 해야 되나? 그럼 이 생각이 있었어요. 전 확실히 아니래요. 근데 내가 네? 마음이 되게 무겁다는 게 좀 느껴져서. 그냥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고. 내가 그때 나무님한테 들었던 거, 내가 나무님한테 말했던 것처럼 집단이 이제 원망스럽지. 내가 집단에서 진짜 욕하기도 싫었고,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뭔가 그래서 되게 그거 표현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 그렇게 표현해서 욕 좀 해, 남한테.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원망 좀 해. 이 새끼 때문에 연애 망했다. 그래.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은 맞다. 왜냐면 그걸 남은 책임으로 돌릴 건 아니라고. 그럼 집단은 뭘 잘못했는데? 집단 책임은 무슨 책임이 있어? 그거는 집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나무랑 수풀밖에 없어. 근데 제가 집단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들어온 이유는 얘기해봐. 어떻게든 바뀌어야 될 것 같았어. 그리고 그것들을 수풀하고 나무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그 표현해야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솔직히 하기 싫었고, 근데도 뭔가 도망치는 것 같아서 안 하면, 그래서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했는데 억울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나무님 때문이라고 하고 싶진 않아. 그럼 누구 때문이야? 그냥 집단에서
열매를 만나는 게 그냥 상황이 좀 이렇게 된 게 싫은 거죠. 상황이 이렇게. 아니 좀 남탓 좀 해. 내가 나무님을 비난하고 싶은 거는 나무님이 뭐 열매한테 던진 말이 열매한테 뭐 영향을 많이 끼쳤다. 무슨 말? 뭐 무책임하다. 열매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 아니 많이 해서. 나랑 열매랑 나랑 만났을 때 나무님이 던진 한마디가 열매랑 나랑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나무님이. 기억 안 나요? 열매님이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래? 내 말을 듣고 별님에 대한 마음이 좀 근데 그거를 열매한테 난 들었거든요. 아니 작아진 거보다는 너무 빨리 만났나? 좀 그냥 더 친구로 지내다 만나야지 약간 그런 생각이 더 큰 거지. 근데 일단 나는요 별님 나는 파라님 얘기한 것처럼 또 오늘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난 나한테 화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은 있는데 뭐 화내기 싫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나한테 화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 나한테라도 화를 풀어서 그 감정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어.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흔들릴 사람은 빨리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질 관계는 깨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지금 안 깨지고 본인들이 두 사람이 만약에 집단이 아니라 딴 데서 만났어. 그래서 둘이 비슷한 데서 좋아서 결혼을 했어. 그때 깨지면은 더 크게 상처가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이 말 하는 거는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화나면 나한테 표현해요. 하지만 감정은 표현할 때 자꾸만 논리로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키우면은 그때는 파괴적이야 모든 게. 나는 좀 의아한 게 별이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걸 굳이 안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충분히 원망해도 누구도 너 탓을 안 할 것 같은데 당연히 누구라도 원망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지?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지는 궁금해. 일단 나무님이 나한테 말을 한 게 일단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너 그렇게 욕 안 하면 나중에 아버지처럼 된다. 이 말이 난 무섭게 들렸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었고 그래서 마땅히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나아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 나무님을 원망할 거리가 없어요. 열면 멀어졌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극이라고 그냥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이.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으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 뭐가요? 응? 그렇게까지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요? 이런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이런 것도 있다. 있죠, 얻은 것도. 아직 얻은 게 잃은 게 더 크죠. 어쨌든 고마운 마음도 있으니까 미워하지 못하겠는 거지. 원망하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지. 그 부분은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나무님이 하고 싶은 나 그 말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냥 별님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속상해. 왜 신뢰하지 않아요? 잘 보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무님한테? 아니 난 나한테 잘 보이려는 거는 우리 열매님 쪽이고 별님은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람으로만 두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속상하고 짜증나. 그래요. 뭐 마무리하기 전에 써머님, 파랑님, 아까 파랑님 좀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써머님도 마무리하기 전에 좀 얘기하고 나서 마무리합시다. 그냥 약간 화난 거 아니었어요? 좀 아이 메시지를 해봐요. 저희 두 분이 욕은 잘하니까. 내가 아까 요구를 한 건 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네가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어. 화가 났어. 전화 통화로? 만나서 풀었어야 되죠. 어떤 얘기를
네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어떤 말을 했을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네. 만나서 했던 거 아니면 오늘 왔을 때? 여기 와서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 시간이 맞아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아까 어떤 말 했어? 아까 무슨 말 했어? 여기서? 아 여기서? 내가 아까 욕하기 전에 해보면 안다? 이거. 그래 맞아. 의미는 해보면 알지 않겠냐? 이거? 맞아. 그때 욕한 것 같은데. 그 포인트가 아닌데 그거에 내가 화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 해보면 안다가 아니라 미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일단은 뭐 되는 대로 이러고. 해보면 안다. 아니면서 뭐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파랑님 표정이 엄청 일그러졌어.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되게 어쨌든 내가 느낀 건 되게 이기적으로 느껴졌어. 네가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너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나 그거 화가 났어. 하고 앞에 이렇게 했어. 선배님은 어쨌든 오늘 못 온다고 그랬는데 왔잖아요. 뭐 어떤 마음이에요? 연애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계속 공백을 둔다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고 걱정도 되고 표현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별로 얘기를 못해가지고 그런 마음. 할 얘기 없어요? 둘이 질문도 좀 해. 둘이 뭐 통화했어요? 아니, 할 얘기 있어요? 나는 엄청나게 상처받았는데 누나한테 그걸 모를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 진짜 상처 엄청 크게 받아. 얘기하고 싶은 거 없지.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모를 것 같아서 속상하다는 말이 더 크면은 감정이 가다가 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얘기해요. 네가 얼마나 미운지, 네가 얼마나 날 화나게 했는지, 내가 일주일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지금까지 같이 놀고 지낸 게 그때도 날 완전 무시했을 것 같고 그렇게 나를 대하니까 진짜 내 감정이랑 내 마음 하나도 못 보는구나, 진짜 개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속상했어. 화나고 내 지금까지 나는 뭘 보고 나는 만지고 관계하고 난 되게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느껴지니까 너무 속상했어. 근데 내가 속상해하는 거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서 난 더 화나. 왜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 계속. 뭘 또 조종해요?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요. 이런 내 모습을 봐서 네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서 화가 난다는 거잖아.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좀 슬퍼해야 되는데 내가 널 조정 못해서 화난다는 걸로 들려요. 본인이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왜 꼭 알아야 돼? 왜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저만 속상하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속상한 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못해서 화난다고 처럼 들린다니까. 본인이 얼마나 아팠는지 얘기해. 나머지는 저 사람 몫이야. 그냥 내가 속상한 걸 안 알아줘서 슬픈 건데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알아주게 만들고 싶잖아요. 말해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 집단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는 거. 왜 그런 얘기도 쏙 빼고 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얘기하라고. 보통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부모들이요, 애들이 자기한테 전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아파 그냥. 근데 내가 아픈다고 통해서 둘러서 전화했는데 애가 나한테 전화가 없으면 그게 더 화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나를 안 알아줘서 화가 난다고. 내가 그걸 조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기대하지 말고 그냥 표현하라는 거죠 지금. 그렇지.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저 사람 몫이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안 힘들었어? 힘들었어요. 왜 그걸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네가 속상해하지 않는 게 화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속상해지면 내가 속상한 걸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가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내가 화나는 거잖아요. 포커스는 또 또 상대한테 갔다고. 그렇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정말 열매님 그만 두나? 이러다 상처받고 나가나?
되게 많이 힘들구나. 나도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나 보니까 나도 좀 황당해지려고 그래. 혼란스러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해요, 선생님한테. 지금 다 얘기한 것 같았는데. 근데 선생님은 왜 글을 그렇게 올렸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집단에서 얘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전 글보다 문자가 더 화났어요. 속상한 거는. 문자가 어떤 거였냐면 내가 속상하다고 했을 때 내가 열민이 속상하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알아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그때 많이 속상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에서 열민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거기에서 문제예요. 나는 사모님 밴드에 올린 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그게 훨씬 그거부터 화가 났는데 그것에서는 화가 났어요. 근데 계속 둘한테 욕 먹고 또 이 글을 보니까 너무 빡치고 그래서 더 거기서 속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글 때문에 밴드 글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둘이 다 아니 합쳐져서. 그러니까 아마 밴드글 때문에 속상했는데 내가 지금처럼 열매가 안 알아주니까. 알아주지 않았을 때 거기서 되게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나 지금 약간 좀 소름 돋아. 왜?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지. 나는 서머님이 밴드에 왜 남자들이 너 같은 애를 좋아 이런 식의 얘기를 그것도 화가 났어요. 어?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모욕감을 느끼고 너무 화가 나는 줄 알았는데 모욕감은 그거예요. 단지 나를 진짜 내 감정 하나도 생각 안 하고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하나도 안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마. 제발 조정하지 말자. 본인이 얼마나 아픈지 얘기해. 저 사람이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요. 그건 되게 무서운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학대를 해. 내가 열심히 자식을 해서 자식이 날 안 알아줘. 그러니까 더 아프고 더 방치하고 더 때린다니까. 자기 알아달라고.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열매가 그때 개인적으로 도담한테 문자한 내용이 멈춰달라고 한 거 아니야? 비난을 멈춰달라고. 그냥 근데 여기서 닥쳐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 그리고 계속 비난하고 그 뒤로도? 그 뒤로 글을 올렸죠. 그렇게. 나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만하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하니까 내가 아픈 그 마음을 무시를 하나? 나는 그렇게 느껴져서 그 포인트에서 나는 화가 났거든. 저도 그래서 거기서 슬픈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 문자가 오지. 내가 처음에 진심으로 속상한데 그렇게 반응하냐고 했었나? 그랬는데 그렇게 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하라고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네가 닥쳐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너무 입이 돼가지고 진짜 내가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어.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래 마무리해요. 그래서 그때 어땠고 오늘 어땠는지 얘기합시다. 이해는 돼요. 왜 시작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평생 상처가 한 번 받은 상처가 어떤 사람은 극복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생 극복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도담한테는 그렇고 일단은 열매가 되게 걱정이 됐어. 일주일 내내 너무 걱정이 되고 만약에 내 동생이라면 생각하고 왔어. 그래서 둘한테 되게 화가 나는 감정이 있었는데 일단 열매가 표현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 감정은 좀 내려놓고 왔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오늘
별이랑 열매랑 갈등하는 거 들어보니까 물론 열매도 이해가 되지만 별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돼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뭔가 진짜 접히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에이미님이 너무 불편해요. 막 이렇게 막 웃으시고 막 하는 게 아까도 이렇게 막 계속 웃으시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일단은 저는 오늘은 저는 얘기할게요. 아까 웃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웃었을까? 그리고 그런 거 볼까?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예전인데 여기 안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막 너무 엉엉엉 그때 슬퍼가지고 울었을 때 옆에 하늘님이 지금 그만두신 하늘님이 저를 보고 웃었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던 그 장면이 순간 떠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때 그런 것들이 지금 내 모습이 그때 하늘님 모습이랑 비슷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아까 파랑님이 이제 놀러 왔냐 이렇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 왜 놀러 오면 안 돼? 그런 생각도 솔직히 딱 반발이 들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제가 집단에 계속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웃었던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고 자꾸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이면적인 그런 느낌, 반발감이 더 많이 들어요. 제가 요즘. 어떤 거냐면은 집단에서 해결하자, 집단 해결을 약간 광신도 아니야?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반발감이 자꾸 생기면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딱 그 말이 진리가 딱 다가오기보다는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이게 쳐내는 나한테 이게 튕겨지는 듯한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게 뭐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웃거나 어떤 반발심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방금 죄송합니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고요.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도담이랑 나는 도담이 원래 오늘 못 나왔는데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원래 일단 일정도 취소하고 왔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많이 못해서 좀 속상해. 좀 적극적으로 좀 네가 좀 나서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나랑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별은 열매랑 둘이 오늘 얘기하는 거 봤는데 나도 봄이랑 똑같은 생각으로 좀 나는 오늘 계속해서 좀 많이 좀 참고 있었어. 웬만하면 열매랑 별이랑 좀 얘기를 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난 내가 후기에 욕을 써서 다른 화요일날 집단하는 사람이 나한테 밴드로 메시지까지 줘가면서 내가 이러는 게 실제로는 열매랑 별이랑 썸머와의 이런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오히려 열매가 화를 못 내고 이럴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거라고, 좀 열매가 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화도 좀 내고 좀 감정이 좀 풀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좀 자제하라고 얘기를 해갖고 오늘 그런 생각으로 계속 좀 이렇게 많이 참고 있었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별 얘기도 나도 좀 이해도 돼.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둘이 얘기하는 거 보고 난 좋았어. 좀 이렇게 좀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동안. 그리고 열매도 그동안 표현을 나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보다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풀려 보이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좀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집단에서 글로만 표현하지 말고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별 도담이랑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별하고는 이제 좀 이렇게 진짜 힘들었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열매가 좀 자기 감정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별한테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 화는 나지만.
그리고 나는 한편으로는 그런 열매가 좀 표현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 힘들다는 걸. 그러니까 봄이가 막 새벽 2시, 3시까지 너 막 그만두고 싶다는 거 막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힘들 때마다 그런 얘기 왜 하나도 안 해? 그렇게 힘들다는 거 좀 얘기를 해.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난 그런 표현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봄이가 되게 서운할걸? 그러군요. 되게 사람 서운하게 만들어, 열민이가. 그런 걸 네가 표현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둘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난 내가 봤을 때 좀 봄이가 좀 걱정되네. 좀 서운할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아까 저한테 물어봤잖아. 네. 만약에 누가 옆에서 웃으면서 잘 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일단 소름 끼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한테 잘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랑 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전 저에 대한 관심을 느껴서 좋을 것 같아요. 만나보고 뭐 나랑 안 맞으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나 보네? 그래? 만나보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까 대답을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동업이 좀 답답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냐. 이상입니다. 저 하나. 아까 나무님이 힘들면은 힘든 사람이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완전히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동아 형님 좀 계속 긴장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막 태도, 몸을 봤을 때 좀 제가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에이미님이 죄송하다고 했을 때 왜 죄송하지?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네, 진짜 격식 차릴 때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 할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히 이런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굳이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고, 도담님이, 서머님이 그 밴드에 안 오겠다고 여기서 말했다가 다시 온다고 해서 처음에는 좀 사람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밴드 글을 보고 좀 다시 보게 돼요. 별이랑 열매는 오늘 얘기를 계속 머리로는 따라가는데 이렇게 마음으로는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좀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를 볼 때 저도 아까 조정하려는 것 같은 거 할 때 항상 뭔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게 배려의 샤워도 있는데 이런 마음도 강한 것 같아서 이게 좀 자기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일단 정리가 안 되는 게 좀 말을 해보면 처음에 일단 에이미님 바로 제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웃었잖아요. 계속 말을 하는데 계속 뭐 깔깔깔깔 웃는데 에이미님 지금 생각하면 내 마음에 대해서 전혀 보지도 않으시고 공감하지도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 들었고 그때 처음 소름 끼쳤어요. 집단에 처음으로. 그게 되게 서운해요. 나 에이미님한테 나 이해받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웃었을 때 그랬어요. 웃으셨을 때. 그리고 집단 밖에서도 저도 제 할 말 하고 비난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저도 상처 받을까 봐 두렵고 그거를 집단에서 연습을 하고 싶어요. 많이 연습하고 싶고 이런 부분
그분들이 열매한테는 계속 극단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일진 몰라도 좀 이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라면서 나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나무님이 뭐 신뢰 안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뜨끔했던 게 그냥 집단을 오는 이유가 정확히 말하면 제가 잘 되기 위함이에요. 제가 다른 집단원들한테 물론 아예 배려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1순위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막 표현을 하고 집단 밖에서도 막 표현해서 내가 행복해지자, 이게 우선이고, 집단은 보미님이 도구라고 막 표현했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제 안에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도구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신뢰를 안 한다고 하시는 게 저는 좀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좀 신뢰감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같이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무님하고는. 마지막으로 열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나는 좋았고, 그리고 왜 어느 부분에서 나에 대한 감정이 딱 이렇게 좀 끊어졌는지 확실히 알게 돼서 혹시 마음 되게 울적했는데 좀 슬펐는데 혹시 아니까 열매가 좀 더 이해가 됐어. 좀 더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열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도 좋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저는 밴드에서 벨님이 왜 열매님한테 자기 감정이 못 보냐고 그렇게 말했었던 게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밴드 글만 보고서는 좀 이번 회기 통해서 좀 뭔가 느껴지는 거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집단 시작하기 전에 나무님이 그 어느 선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거 들으면서 좀 저는 계속 이번 밴드 글 보고 생각했었는데, 좀 나무님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그것도 좀 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선 결정하는 게. 또 그리고 아까 파랑님이랑 오늘님이 제대로 저에 대해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많이 그렇게 그래도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고맙기도 하고 와닿기도 해서 좀 그냥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건 아쉬워요. 그리가 한편으로는 부럽고, 열매랑 저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열매는 저를 많이 어려워해서 그런지 저한테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얘기 듣는데 별이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그 말 모르겠지만 참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에이미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되게 선명해졌어요. 싫어요. 저는 뭐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떤 때에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속상해요.
열매가 저한테 여전히 매우 잘 보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좀. 할 말 못하고 이런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나도 더 얘기를 가져가 주지. 열매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맨날 의뢰 입장이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하게 되고. 근데 그런 열매 모습 싫어요. 되게 아무튼 근데 그거는 하나는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제가 예를 들어 험한 말을 하면서 제가 뭐 스스로 상처만 줄 수 있다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상처를 주는 것 못지않게 내가 상처를 받고 상대방 힘들 거라는 걸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부모님 마무리 얘기하려 했는데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파랑님이랑 봉인님이랑 전화하면서 그래도 진짜 그것 때문에 버텼다고 생각했거든요. 엄청 고맙고 안 그랬으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때도 많이 힘들었고 속상했고 했는데 고민을 계속 챙겨주고 해서 많이 좋았고 진짜 저도 진짜 언니 같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고 나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를 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생각이 들고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말했다가 또 그냥 무시받으면 진짜 난 그럼 너무 상처겠다 그 생각에도 말이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난 나름을 표현했다고 생각했고 아까 이 정도로 난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모르겠고 그 별은 진짜 나한테 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빡쳤었는데 댓글로 진짜 너무 조롱 같고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얘기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제 그렇게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기분 나쁘고 차라리 합당한 이유를 나한테 말을 하고 까든가. 나는 그냥 그럼 너가 그냥 분풀이로 하는 것밖에 안 들려서 너무 더 화가 나. 나무님이 힘들 때 그래도 말하라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싫은 것도 있고 그냥 도나한테 엄청 서운해요. 화나고 짜증나고 끝이에요. 아까 A님이 뭐 좀 반발심도 좀 생기고 좀 뭐 광심도 가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집단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 하고 집단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떠나게 돼요. 여기가 뭐 정답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 분명히 집단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책은 아닌데 저는 집단이 연습장 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시행착오가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단에서 해보자는 거는 집단에서 말해 내가 너한테 정답을 알려줄게가 아니에요. 좀 정답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각자 스타일들이 여기 모이면 자연스럽게 집단이 세상이 축소판처럼 되거든요. 부모님처럼 말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중재하는 사람도 있고 자꾸만 참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집단에서 해보자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어쩌면 우리 사회가 시행착오를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집단에 애착을 좀 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많이 시행착오 좀 겪으면서 자기 것 좀 가져가고 그리고 또 상대방 마음도 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에이미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번 차수까지만 하고 종결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다음 주 좀 다시 얘기해보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분들도 뭐 각자 별님이 뭐 집단에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온다. 사실 그게 당연히 첫 번째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오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감정이 보이면 내가 살면서 어떤 걸 좀 갖고 가야 되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별님이 저를 좀 신뢰하고 저한테 좀 화도 내고 저랑 좀 갈등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후기를 해주시고요.